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난 소식을 전하는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시리아 영토에서 1973년 4차 중동 전쟁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으로 로켓 포탄이 발사되자 이스라엘군이 맞대응에 나서면서 이 일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언론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군인과 민간인 등 최소 6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라크 이스라엘 전 국방장관은 네타냐후 총리는 우유부단하고 비관적인 정치인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에후드 바라크는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공격을 실행에 옮기려 했으나 이 같은 계획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군인과 정치인들에 의해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핵협상 미의회 통과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미국 공화당 행정부 시설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전직 고위 외교관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란 핵 합의를 지지하며 의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시리아 영토에서 1973년 4차 중동 전쟁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으로 로켓 폭탄이 발사되자 이스라엘군이 맞대응에 나서면서 이 일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언론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군인과 민간인 등 최소 6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이스라엘과 시리아 언론 등에 따르면 시리아 영토에서 20일 오후 발사된 로켓 포탄 4발 중 2발이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에 나머지 2발이 골란고원에 각각 떨어졌습니다. 이 포탄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했지만 이스라엘인 사상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사건 발생 직후와 21일 오전 골란고원 일대에 시리아군 기지 14곳을 잇따라 타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시리아 남부 쿠네이트라 지역에서는 군인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고 시리아 국영 사나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기습 공격에 나선 배후에 이란의 지원을 받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람 지하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이란이 로켓 미사일 공격을 지휘했다며 미사일이 발사된 지역은 이란이 지원하는 이슬람 지하드의 근거지라고 말했습니다. 모셰 야알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란 핵협상 타결안의 최종 의회 승인과 대이란 경제제재 해제를 앞두고 우리가 오늘 본 광경은 사람을 죽이려 드는 이란의 야만적인 예고편일 수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란은 현지 시간 22일 국방산업의 날을 맞이해 자체 제작한 사거리 500km의 신형단거리 탄도미사일 파테 313을 공개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고체 연료로 추진되는 방식으로 동체가 가볍고 센서를 부착해 정밀도를 높였다고 이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란은 경량이면서 이동이 쉬운 고정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파테를 꾸준히 개발해왔습니다.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날 공개 행사에 참석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진 나라만이 평화를 영위할 수 있다며 자주 국방 기술을 향상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 이란 혁명수비대 공군 담당 사령관은 21일 조만간 대규모 탄도미사일 워게임을 시작할 것이라며 단거리 미사일 파테와 장거리형 키암, 카드르 미사일을 모두 신형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에후드 바라크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공격을 실행에 옮기려 했으나 이 같은 계획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군인과 정치인들에 의해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방송 채널2가 지난 21일 입수한 녹취에서 바라크 전 국방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우유부단하고 지나치게 비관적인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바라크는 23일 방송에서 보도한 녹취 내용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라크의 녹취가 유출된 시점에 그의 새로운 자서전이 발표됐다며 이번 해프닝은 바라크의 정치 재개를 위해 기획된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평론가인 리나 마즈리아츠는 바라크가 정계 복귀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라크는 녹취에서 지난 2010년 자신뿐만 아니라 네타냐후 총리도 이란 핵시설 타격이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가비 아쉬케나지 군참모총장이 이스라엘군이 그런 작전을 수행할 만한 전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군참모총장이 완강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그런 작전을 밀어붙일 수는 없다며
바라크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내각에서 2명의 장관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으며 결국 이란 핵시설 타격 계획은 폐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재차 크림반도 합병을 정당화해 향후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AP,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1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크림반도를 방문해 잠수정을 타고 흑해 바닥으로 내려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포로셰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허가가 없이는 방문하는 건 문명세계에 대한 보전이라고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공화당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전직 고위 외교관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란 핵합의를 지지하며 의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제럴드 포드 조지 H.W. 부시 대통령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브렌트 스코크로프트는 현지 시간 23일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이란 핵합의에 대한 반대와 혼동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코크로프트 전 보좌관은 이란 핵합의를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중국과 소련이 각각 한 협상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만약 미국이 이란의 양자택일의 협상을 제시했다면 그 조건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란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협상안은 당연히 타협된 것이며 이는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에 대해 닉슨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한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회가 협상안을 부결시킨다면 그것은 미국의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으로 미국은 이란 핵활동에 대한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